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 신민섭 기자입니다. 오늘은 임영웅 씨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드디어 기다리던 단콘 일정이 나왔습니다. 단콘 일정에 행간 읽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5월 초에 앨범 발매한다는 얘기 있고 바로 단콘 일정이 잡힐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저는 사실 이제 콘서트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의 별도 계약과 함께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따로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싶었고, 원래 이제 CJ E&M하고 뭐 100억 원대 계약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하고는 무려 500억 원대 계약설이 있어서 저희가 왜 500억대 계약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외부 계약 없이 지금 단독 콘서트 일정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보면 물론 뭐 물고기 컴퍼니라는 이제 소속사가 있고 소속사에서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고 뭐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뭐 다 그 대행사들이 공연업체에서 다 공연을 진행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외부 계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우선 매니지먼트나 기본적인 전속 계약은 물고기 컴퍼니하고 되어 있는데 음원 유통, 그다음에 공연 이쪽은 외주가 다른 별도의 계약을 할 가능성, 왜냐면 이렇게 되면 거기서 굉장히 큰 계약, 뭐 500억 원대 계약을 하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벌게 되죠. 그러면서 물론 본인들이 직접 하면 500억 원대 수익을 직접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긴 하지만, 뭔가 이제 뭐 장민호 씨 같은 경우에도 1인 기획사고 이게 작은 연예 기획사에서 다른 트로트스타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미 임영웅은 이제 그 레벨이 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톱스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약간 물고기 컴퍼니라고 하는 작은 회사, 사실상 지금은 뭐 임영웅 1인 기획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해 주기에는 뭔가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뭔가 대기업 수준의 회사와의 별도 계약을 맺어가지고 전속 계약은 물고기 컴퍼니와 맺어도 있지만 그런 대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려 할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쪽 관계자 통해서는 하이브하고 계약설이 나왔을 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좀 그쪽이 되겠다 싶었는데, 그냥 단독 콘서트 일정이 나오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좀 관계자들의 예측이 틀려서 틀린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뭐 지금 틀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단독 콘서트 일정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하나의 또 큰 변수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의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영역은 그 방탄소년단이겠죠. 방탄소년단이 이제 그 하이브에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BTS하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있는 그 빅히트 뮤직이 전체 매출의 한때는 90%까지 담당을 했었고 지금 좀 줄어서도 67%인데, 만약에 이제 그 BTS가 군입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좀 매출이 상당히 많이, 절반 이상이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공백에 한 2년 내지 3년 계약을 해가지고 임영웅과 그 공연 계약을 하게 되면 임영웅이 충분히 그 모자란 그런 매출을 그 임영웅의 공연 수익으로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BTS의 병역 특례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병역 특례 지금 약간 보면 하이브에서는 승부수를 던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 미국에서 직접 공연 앞두고 그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BTS가 군대를 안 가게 된다면 굳이 임영웅과 계약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이야기가 흘러가기도 하고, 게다가 임영웅은 지금 다른 별도의 계약 없이 이제 앨범도 발매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그 다음에 그 단독 콘서트 일정까지 밝혔기 때문에 혼자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한 가지 좀 모호한 구석이, 이게 콘서트 일정인데 콘서트 일정에 서울이 없어요. 부산도 없고, 보통 서울, 부산, 울산 정도까지는, 내지는 성남도 그렇고 대부분 다 들어가는 일정이거든요. 뭐 울산, 성남, 수원, 춘천 이런 도시들도 많이 하는데, 이런 도시들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서울이랑 부산은 꼭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그 두 군데가 빠졌어요. 지금 보면 처음에 이제 고향에서 시작해서 창원, 광주, 대전, 인천, 대구로 이어지는데, 보통의 전국 콘서트는 서울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국을 쭉 돈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서울에서 앙콜 공연 비슷하게 서울에서 끝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전국 콘서트라면 보통은 서울에서 두 번 하는 게 기본적인 그 포맷이에요. 미스터트롯 탑6 가운데 지난해 전국 투어를 했던 장민호, 이찬원 같은 경우에도 다 서울에서 두 번 했거든요. 서울에서 시작해서 쭉 전국을 돈 다음에 서울에서 끝내는 그런 방식이었었는데, 지금 이 스케줄을 보면 임영웅 씨는 서울을 있긴 해요. 커밍순. 또 하나 의아한 게 공백이 많아요. 지금 보면 5월 달에도 고향과 창원 공연 사이에 한 주가 비어요. 그러니까 매주 하는 게 아니라 격주로 해요. 5월 달에. 심지어 6월 달에는
광주에서 한 달 동안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리고 7월 달에 다시 격주로 해요. 보통의 전국투어 콘서트는 매주 하거든요. 매주 주말에 금토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5월 달에랑 7월 달에도 격주를 하기 때문에 2번이 비고 6월 달에는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3번이 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통의 전국투어 콘서트라고 한다면 5월 달에도 매주 하고 6월 달, 7월 달 매주 한다고 치면 지금 비어있는 칸이 대략 한 7칸 정도가 비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지금 정해져 있는 6개 도시 외에도 한 대여섯 군데 도시에서는 더 하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6군데만 할 수도 있는데 서울이 빠졌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는 게 임영웅 씨가 서울과 부산에서 콘서트 하는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그렇진 않아 보이는 게, 과거에 임영웅 씨가 한번 단독 콘서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부산에서 한 번 하고 서울에서 한 번 하고 이 2군데밖에 안 했어요. 물론 이때는 2019년 2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영웅을 잘 모를 때, 그러니까는 미스터트롯 출연하기 전에 그 혼자 활동할 당시에 임영웅 씨가 단독 콘서트를 가졌는데 그때는 부산과 서울에서만 했거든요. 부산과 서울 콘서트는 빼고 싶어하는 생각을 할 것이다라는 아주 작은 가능성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서울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특히 서울에서는 2번 할 가능성이 많은데, 현재 공개되어 있는 일정에는 서울은 커밍순, 부산은 아예 껴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울산, 그 다음에 성남, 수원, 춘천 이런 도시들이 충분히 더 추가될 여력이 있어요 지금. 그럼 왜 일정을 이렇게 6개 도시만 먼저 발표를 했을까? 그 부분에서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서울이 빠졌기 때문에, 보통 서울에서 시작해서 서울에서 끝내는데 서울을 아예 뺐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 이렇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일대 2개, 가장 큰 도시 2개를 뺐다는 이야기는 뭔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른 도시 일정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여전히 그 음원 유통이나 공연 관련해 가지고 다른 어떤 대기업 정도 레벨의 회사와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먼저 음반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6개 도지만 일정을 발표했거나, 내지는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뭔가 협상이 좀 난항을 겪으면서, 그러면 우리 계약 안 하고 우리끼리 그냥 단독 콘서트 하겠다고 하면서 6군데를 먼저 발표했을,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의 뭔가 좀 더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가지고 6개 도시의 일정만 먼저 공개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 이 전국투어 스케줄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뭔가 다른 여지들이 감춰져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전국에서 가장 임영웅 씨의 팬이 많은 도시가 어딜까요? 서울이죠. 2번째는 어딜까요? 부산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인구가 많기 때문이겠죠.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임영웅 씨의 팬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나 어떤 특정 계층에서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전 국민적 인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인구수를 가지고 봐도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예전처럼 지역별로 인기 있는 가수가 따로 있어가지고 라이벌 구도 형성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임영웅 씨는 지역, 세대, 성별 구분 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이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에서 지금 단독 콘서트를 기다리는 팬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요. 지금 이번 일정을 보고 서울 팬들은 그나마 커밍순, 그래 얼마를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주마. 부산 팬들은 멘붕일 거예요. 이 표에 있지도 않으니까. 하지만 그거는 그냥 지금 단순히 뭔가 좀 임영웅 씨랑 좀 신정원 대표가 뭔가 더 큰 계획을 위해 가지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지금 우선 이렇게 약간 뭔가 일정이 듬성듬성 비어있는 듯한 스케줄을 밝힌 게 아닌가 싶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서울 공연도 더 발표가 될 건데 그때쯤에는 뭔가 더 큰 소식을 들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언급됐던 게 CJ E&M 때도 그렇고 하이브 때도 그렇고 음원 유통이랑 공연 계약을 다른 데 계약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 앨범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앨범 수록곡이 몇 곡인지 10곡이면 각종 음원 차트 1에서 10위를 다 차지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음원 유통 쪽도 굉장히 지금 임영웅 씨한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서 뭔가 그 대형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그 5월 달에 나오는 새 앨범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그 새로 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발표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늦어도 4월 달 이내에 서울, 부산 등 다른 도시들의 콘서트 일정과 뭔가 계약서도 같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지금까지 틀린 예측의 연장일 뿐이고, 현재 정확 객관적인 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물고기 컴퍼니와 같이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물론 임영웅 씨가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 수준의 연예기획사의 지원이 없더라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고 큰 인기를 끌 거예요. 그러면 약간 팬들도 보면, 약간 저희 방송 이런 관련된 방송 나왔을 때 댓글에 보면 팬들도 뭔가 이런 대형 계약을 좀 기다리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체계적인 좀 지원을 받으면 더 임영웅 씨가 활동하기도 편할 테고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가 그냥 물고기 컴퍼니와만 일을 한다면 믿을 구석은 딱 하나죠.
확실한 팬덤. 임영웅 씨가 지금 뭐 이런 계약 관련된 이야기는 그냥 저처럼 그냥 관계자들이 떠드는 풍문일 뿐이고 정말 그냥 물고기 컴퍼니와 음반을 준비해서 발표하고 콘서트를 하는 거일지라도 반대로 어딘가 좀 계약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을지라도 임영웅 씨가 믿을 구석은 딱 하나 팬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팬들이 굳건하게 지금처럼 믿어주고 그 지지를 이어준다면 임영웅 씨는 혼자 활동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터이고 어딘가 대형 계약을 맺는다고 할지라도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임영웅 씨는 지금 믿을 때는 팬덤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길로 가더라도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임영웅 씨 팬덤 때문에 소희 채널도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임영웅 씨 팬덤이 굉장히 굳건히 유지되기를 바라는 강력하게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요즘에는 이제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저도 굉장히 좀 가서 먹먹하다 싶은 생각을 갖고 봤던 드라마가 우리들의 블루스예요. 그러니까 2022년 지금까지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는 KBS 주말 연속극이었던 신서아가씨였고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평이 가장 좋았던 드라마는 우리들의 블루스였던 것 같아요. 뭐 또 이제 지금 이후에 아직도 뭐 올해 2022년 절반도 안 갔기 때문에 더 많은 좋은 드라마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최고의 드라마는 신서아가씨와 우리들의 블루스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아니면 그 뭐 평단의 평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갈리거든요. 우리들의 블루스는 시청률이 뭐 엄청 높은 드라마는 아니지만 굉장히 평이 좋고 신사 아가씨는 뭐 말 많았죠. 하지만 시청률은 아주 뭐 막강했었죠. 하지만 이 두 드라마의 진정한 강점은 시청률이나 평단의 평이 아니에요. 두 드라마 모두 임영웅이 수록곡을 불렀어요. 임영웅이 노래를 부르는 드라마는 다 잘 돼요. 뭐 지금까지는 수치적으로 정확히 2022년 가장 좋은 드라마 두 편을 꼽으면 딱 두 편의 공통점은 OST를 임영웅이 불렀다. 이번에 이제 그 5월달에 새 앨범이 나오는데 그 앨범 수록곡이기도 하거든요. 앨범 수록곡인데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온 노래를 먼저 음원을 선공개를 했는데 뭐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들의 블루스가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갈 것이며 곧 이제 새 앨범이 나오고 나면 쭉 그 1위부터 그 줄 세우기가 쫙 이루어지겠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트롯 가수이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트롯 가수들이어야 되는데 정말 아이돌 그룹들까지 다 5월달에 음원되는 걸 되게 꺼려하고 있어요. 어떤 음원이 나와도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막 빨리 급하게 한두 주 먼저 내거나 아니면 5월은 지나서 내야겠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지금 가요계에서의 임영웅의 영향력은 뭐 독보적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랑들이 많이 모아지면 굉장히 활동 잘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임영웅 씨가 굉장히 운이 좋은 게 지금 며칠 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그 공연장에서 뛰어앉기를 안 해도 되고 소리도 낼 수 있고 떼창도 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해졌거든요. 보통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팀 데스크니까 기사 제목을 뽑고 사실 이제 편집부에서 제목을 다시 봐가지고 제목이 바뀌기도 하는데 제가 뽑은 제목은 이거였어요. 코로나19도 히어로는 무서워한다. 임영웅 씨가 딱 활동 재개할 때쯤 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가지고 지금까지 다른 가수들도 콘서트를 많이 했지만 제한이 되게 많았었는데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객석을 모두 꽉 채워도 되고 팬들도 이제 소리는 못 내고 박수만 치고 응원하는 게 아니라 같이 떼창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임영웅 씨가 돌아오는 건 임영웅 씨에게도 큰 행운일 테고 이때까지 기다려줬고 그 단콘을 보고 싶어 했던 팬들에게도 굉장히 큰 축복일 테고 그래서 5월달이 되면 임영웅 씨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고 임영웅 씨가 활동을 잘 해주셔야지 또 한국 가요계가 또 한 단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임영웅 씨의 아주 이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